브루탈리스트 오늘 저희 좀 털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무비건조 이화정. 브루탈한 김도훈입니다. 브루탈리스트. 내가 브루탈리스트다. 아니, 브루탈이 이제 영어 단어로 되게 이렇게 야만성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네. 브루탈리스트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기 전에는.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건축 양식이죠, 사조거든요. 사조. 네. 이게 전쟁 이전에도 이미 이제 뭐 그 르꼬르비지에 같은 이제 프랑스 이제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콘크리트로 건물을 독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뭐 벽돌 막 이런 걸로 지었는데 이제 콘크리트로 짓는 네. 이제 유행이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도시들을 재건을 하면서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굉장히 육중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의 트렌드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건물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따지자면 저기 세운상가가 세운상가. 네, 그런- 세운상가가 굉장히 이제 그 실용성 위주, 네. 아기자기한 장식이 없는 없어요. 거지. 딱 보면 야만적이다, 브루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대적인 맥락에서 떨어질 수 없는 영화인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건 이 브루탈리스트의 어떤 건축가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모두 다 허구라는 거. 그렇죠. 허구인데 보통 이제 그러면 이 영화는 픽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뭔가 진짜 있는 것 같은 실제 인물인 실제 것처럼 인물인 하죠.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거에 이 영화에 좀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영화가 이 압도적인 러닝타임 때문에 사실은 좀 약간 긴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영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압도적인 러닝타임을 쓸 때는 두 가지 난제가 있잖아요. 과연 이 관객들이 이걸 잘 따라올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연출적인 어떤 묘미를 발휘해서 그 시간이 체감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러닝타임 자체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프로덕션 그 규모보다 더 뻥튀기 해서 커 보이게 하는 맞습니다. 효과를 발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좀 야심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이제 그 구현이 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막 오스카 후보에 막 오르고 막 화제가 되니까 아 대작인가 보다. 왜냐면 에디안 브로디라든지 이런 가이 피어스 같은 스타들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가 규모 굉장히 시대극이기도 커 하고. 보이게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대작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작비가 $10,000,0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제작비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화제잖아. 야, 얘한테 $1억 주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원래 마블 영화가 굉장히 그 이제 화랑이었을 때는 분명히 제안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제안 들어갔고 야, 너 뭔가를 마블 한번 만들 것 만들어 볼래? 같아. 그럼 마블은 막 건축물로 안 돼, 막 만들면 이렇게. 안 돼. 마블의 손대는 망하는 거야. 마블이 좋은 감독들 데려다가 다 그러니까 140억 정도니까 한국 영화에서도 규모가 작은. 그렇게 큰 영화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이런 거대한 스펙타클을 돈을 많이 들여서 찍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군중씬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게 많은 뭐 채석장 장면 같은 건 기가 막히잖아요. 그치. 저기 이탈리아 채석장에 가서 찍은 장면도 기가 막힌데 사실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보다 보면 규모가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저렴하게 적은 사람들과 찍었구나. 계산을 진짜 잘해. 네. 계산을 진짜 잘하고 사실은 이제 그 이 주인공이 홀로코스트의 어떤 그 피해에서 빠져나올 때 이럴 때도 이걸 확장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카메라를 바짝 쫓아서 인물만 따라가면서 그 배경을 안 보여주는데 우린 이미 그 사운드와 이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그 환경으로 유추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고충을 겪으면서 여기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운용을 해서 프로덕션 상에서 정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오히려 미학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빛을 발한 영화다? 처음 뉴욕에 도착할 때 아주 캄캄한 배에서 이렇게 나와서 뉴욕을 보게 되면 아니 자유여신상이. 50년대 뉴욕이 쫙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여신상만 거꾸로 이렇게 탁 카트로 이렇게 찍어서 몽타주로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아 작은 규모의 영화를 찍으면서도 거대한 시대극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모든 트릭을 다 썼구나. 그러니까 다 썼어. 쓸 수 있는 건 다 썼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모든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게. 특히 이 라줄라라는 주인공을 이 감독 브래드 코바가 그리는 방식들이 있는데 절대 이 인간을 좋은 인간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시작부터 그 예전에 그 이제 창녀촌이라고 했죠. 네. 거기 가서 여자를 너무 밝히는 인물이고 그리고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계속
주사를 꽂아서 헤로인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왜냐면 영화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만약에 마지막에 아우슈비츠 홀로에 있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 공포를 여자에 대한 그 육체적인 유욕과 마약으로 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더니즘 건축가였지만 미국에 오는 순간 그는 노바디가 됩니다. 네. 노바디가 되는데 그의 재능을 알아채 주는 사람이 너무나 미국적인 미국의 부호지. 부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 거대한 나의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뭐가 있냐면 가이 피어스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이제 이 라즐로에게 이제 아드리안 브로디에게 해리슨. 이제 건축을 이제 모더니즘 건축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는 클라이언트인데 이 클라이언트 이 인물도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되게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모더니즘 건축에 환호를 하니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화적으로 나는 되게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 정말 홀로코스트에서 온 헝가리 놈을 이제 데려다가 영입해가지고 건축을 새로 지어갖고 내 업적을 남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헝가리 놈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문화적으로 양식이 많은 거야. When dogs get sick, they often bite the hand of those who fed them. Until someone mercifully puts them down. 그러니까 거기에 느끼는 어떤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클라이언트고 내가 돈이 많은데 넌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따위로 행동해? 라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있는데 이 가이 피어스가 연기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격지심이랑 자기 기만과 어떤 이제 그런 그 복잡한 이제 복잡다단한 연기의 결이 있는 가운데 섹슈얼리티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가이 여러 피어스의 가지들. 섹슈얼리티도 약간 모호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이제 폭력인지 뭐 애증인지 뭔지 모르게 사실 가이 피어스 연기가 진짜 무슨 페이스트리처럼 겹겹이 층층이 굉장히 나는 이 영화에서 가이 피어스 연기가 가장 좀 약간 인상적이긴 했었거든. 진짜 놀란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가이 피어스가 단 한 번도 오스카 후보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영화에서는 나무조연상 받아야 될 것 같은. 저는 좀 받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영화 연기는 어쨌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감과 오만함이 있지만 결국은 이 역사적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그 예술성을 꺾인 어떤 예술가랑 만난 거지. 그래서 둘의 어떤 그 환장한 시너지가 이 영화의 핵심이고 거기서 굉장히 코믹한 요소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적인 거 분노 이런 감정들까지 쫙 망라해서 보여주는 이 시너지가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 너 되게 똑똑한 척하는 약간 어린 영재가 만든 되게 도식화된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도식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 피어스 캐릭터는 미국이에요. 그 자체로. 그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엄청 부흥을 하면서 부자가 됐지만 문화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 캐릭터는 에드리안 브로디 연기하는 라즐로는 유럽이에요. 유럽이자 유태인인 거예요. 어쨌든 그가 두 문화가 부딪히고 두 개의 자본주의와 어떤 그것들이 충돌하는 그 지점을 인물과 인물로 정확하게 도식화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도식화가 저는 굉장히 나쁜 도식화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캐스팅입니다. 배우 두 명이 너무나 그 도식화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너무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도식화를 해놓고 이 정도로 훌륭한 배우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시켰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 도식화가 이미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드리안 브로디가 그 명성을 높인 그 영화가 피아니스트였잖아. 홀로코스트로 인한 어떤 이 상처를 입은 그 예술가라는 점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영역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스카 영화에 걸맞는 그런 영화가 피아니스트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휴머니즘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안에 복잡 다단함이 어떤 게 있고 그 자기 모순과 부조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릭터에서 여기서 조금 발전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 에드리안 브로디 연기로서는 사실 피아니스트에서 상을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난 연기를 하고 싶은 행보를 보였었잖아. 그랬죠. 예를 들면 막 뭐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데서 달리 막 연기하고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코믹한 그런 지점까지도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웨스 앤더슨이랑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서 자기의 그 무거움을 벗으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약간 무거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훨씬 더 복잡 다단한 걸 그간의 어떤 것들과 자기 어떤 출신, 그러니까 이 조부모가
헝가리랑 그리고 폴란드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죠. 어떤 흡수해왔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성숙하게 나온 연기가 저는 이번 연기가 아닐까 싶고 이게 지금 오스카 후보에 올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AI를 써서 이 헝가리어를 할 때 배우들이 그거를 AI로 정확한 발음으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오스카 이전에 엄청난 스캔들이 됐어요. 이게 왜냐면 후보 박탈이 되느냐 배우들이 이런 얘기가 연기를 나오죠. 잘했지만 그래도 오디오를 만진 외국어 연기할 때 헝가리어를 할 때 헝가리어가 원래 어렵기도 되게 유명해요. 헝가리어를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배우의 역할인데 그거를 AI로 조절을 했으면 이게 사실 그 배우의 연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모든 연기를 거의 AI로 만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그 논쟁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출품할 때 이 영화의 그 연기는 AI로 수정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냥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정을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노티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쉽죠. 좀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아드리안 브로디가 너무 굉장한 연기를 해냈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이런 논쟁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네. 진짜 오스카를 받을 연기라고 생각해요. 또 펠리시티 존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저는 오스카 요 조연상을 받아야 여기서 다 나옵니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강제 수용소에서 너무 고통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휠체어를 타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나 이렇게 재회를 한 부인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배우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짜 어떤 영화가 걸작으로 칭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화 자체가 감독의 예술로서 완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감독이 정말 잘 짜놓은 틀 안에 훌륭한 배우들과 사운드 트랙과 촬영 같은 것들을 조율을 기가 막히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영화 좋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모든 엘레멘트들 작은 요소들이 합일이 되면서 영화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물론 저는 재주를 많이 부렸어요. 영화가 재주를 굉장히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얘기하면서 약간 이거 논란 영화 볼 때와 느낌이 비슷한 논란이나 저기 누구죠 그 바빌론의 감독 데미안 셔젤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감독 재주가 좋아갖고 영화적인 재주를 참 많이 부렸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화가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예요. 영화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유럽 영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보고 요런 왁구를 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젊은 감독이 영화적인 재주를 굉장히 많이 부려요. 근데 그 재주가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이 정도 재주 부리는 거는 나는 그냥 약간 인정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후자였어요. 저는 요 정도 재주는 나는 인정. 더 그러니까 좋은 영화 만들 수 있겠다. 이 영화가 사실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각본가잖아. 그렇죠. 둘이서 이제 계속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걸 써보자 해가지고 실현을 시켰는데 좋은 스태프들, 그 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좋은 스태프들이 있었고 그 구현시킬 어떤 이제 그런 설계가 잘 됐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었거든. 근데 이 영화의 어떤 그 건축물을 짓는 그런 프로덕션으로 이 영화의 왁구를 만든 것 같다. 맞습니다. 구조를 설계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되게 탄탄하게 지어졌고 그 건축물을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브루탈리즘이다. 감독도 불필요한 걸 다 빼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가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라는 게 관객이 이거를 보고 충분히 그 이탈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긴 러닝타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되게 잘 꾸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3시간이 넘는 인터미션이 있는 영화를요 거의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요 기적이야. 재능이에요 진짜. 1부와 2부가 보통은 영화가 연결선상으로 1, 2부가 이어지는 영화들이잖아. 그쵸. 반을 나누더라도. 근데 네.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내가 왜 이제 그 2부까지 보면서도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두 개의 영화를 본 느낌이었어요. 1부랑 2부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20분의 인터미션 사이의 1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이제 성공 스토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잠깐 환기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보는 순간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훨씬 드라마가 강조된 어떤 영화들로 맞습니다. 이게 예.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까지 굉장히 이제 좀 이 모든 것들이 가짜야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서도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짧은 영상이 딱 더해지면서 이 왁구가 딱 맞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브루탈리즘 플러스 레고 같은 느낌이랄까.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극장에서 봐야 될 영화 요즘 OTT잖아요. 그래서 영화랑
막 스크린은 막 이렇게 없어 이제는. 근데 어떤 영화들은 저는 큰 화면으로 극장에서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는 저는 오히려 스펙타클이 거대한 영화가 아니라 이런 영화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 3시간 35분의 러닝 타임까지도 감독의 계산으로 이 영화의 미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그 인터미션까지 챙겨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게다가 필름으로 찍었어요. 필름의 감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그때 그 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같이 보기 되게 좋은 영화이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터미션 있으니까 더 편한 게 저는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인데 알았어. 물 막 잔뜩 마시고 가도 돼. 알았어. 이상 브루탈 김동훈과 스페셜 프리티 스페셜리스트? 스페셜 프리티 프리티 뭐래? 이화정이었습니다. 안녕.